대원군이 왕권 강화의 상징으로서 새롭게 추진했던 이 사업, 마지막 대원군 하면 가장 유명한 사업 중 하나, 경복궁 중건 사업인데요. 자, 경복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서울에 가면 한 번쯤 구경 가는 곳이 경복궁인데, 오늘도 우리 관광지 중에 핵심 지역 중 하나죠, 경복궁. 바로 조선 왕실의 근간이었던 조선 왕실의 원래의 본궁, 이게 경복궁이란 궁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왕께서 살던 첫 번째, 가장 왕하면 상징되는 궁궐이 경복궁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 경복궁이요. 실은 이 흥선대원군 시기에 정상이 아니었어요. 왜냐? 앞에 우리 2학년 때 배웠었던 그 유명한, 조선하면 가장 유명한 전쟁, 침입, 외란입니다. 임진왜란 시기에 썰이 많은데, 임진왜란 시기에 어쨌든 경복궁이 불에 타버려요. 그 선조가 도망가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전쟁 속에 경복궁이 불이 타서 폐허 상태로, 그냥 진짜 그 잿더미 상태, 그 상태로 계속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일종 왕의 상징 아니야, 경복궁이. 그런 상징의 궁궐이 폐허다. 약간 이게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보면 좀 왕권 약화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왕의 자격이 떳떳해졌다. 왕권이 강화됐다. 왕이 예전과는 다르다. 이러한 왕권 강화의 상징으로서 이 경복궁을 원래 예전의 궁궐 상태로 복구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경복궁을 다시 짓는데 다시 짓는다고 해서 다시라는 의미를 담아서 중자를 넣어가지고 이걸 경복궁 중건이라고 해요. 경복궁 복구라고도 할 수 있지만 중건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여러분. 그래서 이 표현 아시는 게 좋아요. 한자인데. 그래서 경복궁 중건 사업을 하게 되고요. 그 뭐 좋은 의미죠, 여러분. 그 왕권 강화 상징이니까 왕이 사는 궁궐이잖아. 참고로 그러면 이때 왕이 어디에 살았을까? 창덕궁이라고. 사실 그게 원래 엄마 살라고 보통 이제 당시 평균 연령이 여성이 더 오래, 지금도 그렇지만 여성이 보통 평균 수명이 더 길기 때문에 남성보다 뭐 전쟁도 안 나가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왕이 즉위를 하면 자기 엄마나 뭐 할머니나 이런 분들 사라고 만들었던 궁궐이 원래 창덕궁이거든요. 그래서 창덕궁 후원이니 뭐니 그런 거 되게 예쁘고 유명한 게 엄마들 산책하라고, 할머니 산책하라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경복궁이 불타버리니까 그 당시 왕들이 그래서 창덕궁에서 할머니랑 같이 막 살고 그랬었거든. 좀 이건 이제 대원군이 뭐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경복궁을 이제 다시 짓자 설득을 했다라는 거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궁을 다시 지어요. 심지어 왕권 강화의 상징으로. 대충 지어요? 아니겠죠. 왕권 강화의 상징이니까 이전 궁궐에 비해 화려하게, 거대하게, 이렇게 좀 삐까번쩍하게 지어야 된단 말이야. 왕권 강화인데 뭐 허름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경복궁 준 거는 막대한 양의 돈을 필요로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얘들아 19세기 말 조선의 상황 돈 많겠습니까 나라에? 이제 막 삼정에 개혁해가지고 꾸역꾸역 돈을 모아가는 과정 중인데 그닥 경비가 충분하지 않아요. 심지어 이 경복궁 중거는 도중에 화재가 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었다가 다시 부서지고 지었다 부서지고가 좀 몇 번 있었어. 근데 더 비용이 많이 드는 거야. 결국에는 이게 처음에는 그래서 나름 비용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는데 나중에 가면 엄청 부족해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 요소가 돼요. 돈이 부족하다. 그냥 궁궐 짓지 말자. 막 난리가 나는데 대원군이 아니야! 왕권 강화의 상징이란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계속 밀어붙이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으로부터 일종의 기부금을 받기 시작해요. 니네가 원해서 납부하는 돈이잖아 라고 해가지고 이 돈을 원납전이라고 해. 그러니까 우리식 표현은 기부금인데 이걸 이제 한자어로 당시 용어로 원납전이라고 표현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니네가 원하잖아. 임금님을 위해서 임금님에 대한 충성심에 임금님께서 아이고 경복궁에서 주무셔야죠 하면서 원하면서 내는 돈이잖아. 이러면서 막 돈을 거두는 거야. 근데 실제로 이렇게 정말 원해서 내는 사람들 많지 않다는 거지. 기부라는 게 쉽습니까? 게다가 19세기 말 솔직히 좀 쓰레기 같은 양반들도 많던 시대인데, 이때 그 원해서 내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지. 사실상 이거는 강제성을 띈 기부금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말이 기부지? 뺏는 거지.
삥 뜯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징수하는 성격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원래 의미가 이 한자 의미가 원해서 납부하는 돈이야. 근데 별명이 원망하며 납부하는 돈, 이 원자를 원하다가 아니고 원망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고 해요. 별명으로. 그래서 이 원납전이라는 식으로 강제로 돈을 삥땅 치는, 그러니까 삥 뜯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게 되고요. 근데 이렇게도 돈이 모자라.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 화재 나고 이랬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결국에는 모으고 하다가 대원군이 안 되겠다. 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요거 교과서에도 사진 있는데요. 꼭 확인해 주세요. 이 화폐 이름 당백전이라고 하는데요. 당백전. 자, 흥선대원구 시기에 새롭게 만들어진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10,000원권까지만 있었는데 신사임당 얼굴 박으면서 50,000원권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시 일반적으로 썼던 화폐가 이제 우리가 흔히 엽전이라고 부르는 상평통보라고 요거를 이제 주 화폐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 화폐의 약 100배의 가치를 지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원래 10,000원권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국가에서 100만원권 화폐를 만든 거야. 요게 이제 당백전이라고 부르시면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당백전을 그래서 대원군이 경복궁 만들어야 돼 찍어 이러면서 와 하고 만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이걸로 물건을 막 사재껴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아지는 거지.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게 웃긴 게 이게 옛날에 이제 라면을 사. 100만 원으로 라면 한 50개 막 이렇게 예를 들어 샀다고 생각을 해봐. 돈이 하나도 안 맞지만 우리 지금 가격으로 하면 50개 샀으면 이게 돈이 너무 시중에 많으니까 옛날 같으면 이제 100만 원을 라면 50개 산 걸 이제는 20개밖에 못 사는 거야. 그래서 사실상 실제 이 당백전의 가치가 한 4배, 3배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해요. 이게 3만 원어치 효과밖에 없었던 거지. 100만 원짜리라고 찍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 즉 당시 물가가 엄청나게 뛰었다. 이거 우리 사회 시간에 배웠죠? 저번에 내가 이거 시험 범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물가 상승, 흔히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경제적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경복궁 중건, 대원군은 되게 이 왕권 강화의 상징으로서 나름 의미를 부여해서 좋게 시작한 사업입니다만 원납전에 이어 당백전까지 엄청난 경제적 혼란을 가져오게 되면서 이 사업은 많은 사람들의 불만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특히 당시 원납전으로 강제로 삥 뜯겼던 뿐만 아니라 부족한 그런 나무 같은 거를 구입하기 위해서 자신들 그 조상님 무덤에 있는 그런 나무들 이런 것들을 훼손당했던 양반들의 불만은 물론이거니와 요게 중요해 얘들아. 앞에 사업은 주로 양반만 불만했단 말이야. 요 사업은 누구도 불만을 가지느냐? 백성들까지. 왜냐? 백성들이 이 궁궐을 진다고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또한 이 그 경제적 혼란 때문에 먹고 살기가 팍팍해졌거든. 이제 삼정 개혁되고 해서 먹고 살만해지나 했더니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경복궁 중건 사업은 양반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함께 불만을 가졌던 사업으로 유명하고요. 이게 이제 흔히 대원군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대원군의 약점이라고 하죠. 원래 대원군이 이렇게 과감한 개혁을 할 수 있던 건 다 백성들의 지지 덕분인데 이 지지를 상실하게 되는, 잃어버리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업이 경복궁 중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문제지나 문제들의 이 경복궁 중건 사업을 되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경제적으로 실제 혼란을 가져왔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는 사업인 게 경복궁 중건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내 설명을 듣게도 아우 왜 했어? 약간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니까 평가가 또 바뀝니다. 우리 왜 지금 광해군이 당시엔 폭군이었는데 지금은 중립외교 굿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경복궁 중건도 당신은 개욕 들어먹었던 사업이야. 왜 이딴 걸 해가지고. 근데 오늘날 오니까 너무 고마워. 이때 경복궁 중건 안 했으면 경복궁 어땠을까? 지금도 폐허였을 거라는 거야.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남았겠죠. 일제강점기까지 겪으면서. 그냥 허벌판이었을 건데 대원군이 이때 과감하게 경복궁 중건을 밀어붙임으로써 우리가 오늘날 서울을 놀러 가면 경복궁을 볼 수 있게 됐다라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조선의 건축 양식이나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 역사적 가치의 그런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을 뿐더러 가장 중요한 거. 외국인 왔다면 무조건 가는 데가 경복궁이에요. 그냥 갑니까? 근처에 가가지고 한복집 가서 한복 대여해가지고 김치 또 이러면서 가잖아.
엄청난 관광 수입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우리의 그 돈을 힘들게 했던 그 경제적 혼란을 가져왔던 사업이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는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게 된 사업이 경복궁 중건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또 역사적으로 중에 경복궁이란 건물을 볼 수 있는 것도 다 대원군 덕분인 거죠. 그래서 이 경복궁 중건은 평가가 이중적으로 갈리게 됩니다. 물론 경제적 혼란을 가져왔고 백성들의 삶을 힘들게 한 사업이지만 오늘날에는 이 관광적 가치가 중요한 경복궁을 유지할 수 있게 했던 그런 사업. 이렇게 이제 평가가 달라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경복궁 중건은 좀 재밌는 사업이다. 그래서 이렇게 재밌는 사업은 어디에도 잘 나올까? 시험에도 잘 나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 과정에서 얘들아 흥선대원군 내정개혁할 때 많이 퀴즈로 잘 나오는 거예요. 요거 한번 스스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예, 풀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 내정개혁, 세조정식 타파, 삼정의 개혁, 서원정리, 경복궁 중건까지 쭉 가장 유명한 사업들 위주로 살펴봤는데요. 자, 여기서 대원군 끝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지. 아따 미치겠네. 자, 조금만 더 이어서 보면요.